그래서 수출업을 하는 회사라면 이런 건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급하게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수출하고 수입 업체는 밤에 혼자 있을 때 업무했었거든요. 낮에는 전화 오고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제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기니까 요약을 잠깐 했는데, 수출 대금을 장부에 반영하여 정리하는 순서. 매일 매출 전표에다가 먼저 입력을 하죠. 매출 확정을 시키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입금이 되기 전까지는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외상매출금은 그때그때 입금이 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부를 입력하는 순서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을 인식하고 나중에 통장 한꺼번에 반영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통장 반영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통장을 업로드를 하죠. 외화보통예금 업로드를 해요. 근데 이게 외화통장 그냥 업로드 하면은 업로드를 그냥 할 수도 없지만, 왜냐면 다 외화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기장은 업로드는 원화로 표시해서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엑셀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요. 근데 또 외화보통예금 업로드 할 때 그 외화통장에 저교에 입금 업체명이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뭐 회사에다가 이 입금 업체는 어디냐라고 물어보시고 반영을 해줘야 될 거고, 근데 대부분 입금되는 수출거래처에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출거래처를 연결을 해주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업로드를 하게 되면 보통예금 얼마, 외상매출금 얼마.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화 외상매출금 결산을 하는데, 이때 외환 차손익을 반환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위 동그라미 2번에서 그냥 거래처만 연결을 해줬잖아요. 반제해주는 금액을 찾아서. 근데 외환은 환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입금 시 환율이 적용된 외화 통장 내역을 그대로 외상 매출금과 반제하게 되면 외상 매출금 후 잔액이 맞지 않게 됩니다. 외상 매출금 반제하는 금액은 실제 매출이 일어났을 때 환율을 적용한 금액만큼만 반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쫙 해놨어요. 아까 제가 거래처 원장을 실제적으로 보면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이제 예시로 넣어놨어요. 보면은 이건 이제 적게 입금이 됐을 때 1월 10일 날 매매추정표에다가 1억을 입력을 해놨어요. 1억을. 근데 입금이 2월 15일 날 환율이 올라서 8,800만 원 입금이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8만 불이 입금이 된 거기 때문에 외화 자체로는 8천만 원만 반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800만 원은 외환 차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는 좋아하고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업체는 싫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같은 경우는 외상매출금 잔액이 2천만 원이 장부상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다 반전시켜가지고 1200이 남아있으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외화 외상매출금은 각각 거래에 대해 외환 차손익을 반영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과 입금이 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환율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